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07%, 그리고 코스닥은 0.70%, 양대 증시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는데요. 분봉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전 중에는 이런 식으로 장중 변동성이 돋보이는 모습들도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전일 미국 증시가 다우와 S&P 500은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하였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된 요인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오전 중에는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에 대해서 이 매물 좀 치열하게 공방이 좀 펼쳐지다가 오후 중에 점차 고점을 확대시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요인이, 최근에 국내 증시 지수를 견인했던 거는 하상승 종목이 예를 들어 500 종목, 하락 종목이 막 1700 종목 이렇게 된다고 해도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거는 일부 2차 전지, 그리고 뭐 여타 대형주들도 몇 종목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2차 전지,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인 에코프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관련주들의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종목별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하면은 오전 중에 낙폭을 확대시키다가 다시금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이제 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최근 강세 흐름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자리를 지켜준 정도이지 지수의 견인을 시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뭐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일전처럼 수급이 막 유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시장이 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출회가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수급 출회가 되는 것은 맞은데, 이 물량들이 출회가 돼가지고 증시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량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증시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돌고 도는 요인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별 순환매 장세를 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업종별 순환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테마락 업종이라고 하면 당연 반도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호재도 많고요,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악재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예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2차전지의 눌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해당 부분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반도체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요인들은 삼성전자의 메가 클러스터 투자겠죠. 이제 관련해가지고 최시영 삼성 파운드리 사장도 관련된 투자를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곧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마이크론 아무래도 굉장히 대형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해당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 이제 3분기에서는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악재라거나 무언가 불안감이 있는 요소들도 분명 있긴 있을 거예요. 기존적으로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한 요인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금 해제를 한 상황이잖아요. 3대 소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볼 때 사실 뭐 불화수소도 그렇고 관련된 품목들이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게 한국이 그래서 일본이 19년이죠.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이제 수입선을 좀 다각화시키는 내용, 이제 공급처를 좀 다변화를 시키는 거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국산화를 시키면서 기술의 국산화를 시키면서 빠르게 성장한 요인들도 분명 살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좀 해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 좀 시간 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급등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30조가량, 32조가량이죠. 용인 메가클러스터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가능성 정도도 인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까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네요. 3분기 이거 다른 거구나. 3년 만에 중국 사업장을 찾은 내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건 좀 불안감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수율 등 기밀 자료까지 내놓으라는 미국 반도체 업계 추가 협상 불가피.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걸 지금 내놓으면서 사실상 많은 국가, 한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굉장한 우려감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의 예상 웨이퍼 수율, 그러니까 분량을 제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사실상 기밀 자료를 기록한 엑셀 파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기사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결국 한국 수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을 차지해보면 반도체가 1등, 국가별로는 중국이 1등. 그래서 한국은 중국을 손쉽사리 놓치만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도 좀 가능성을 시사해 볼 수 있는데 3년 만에 중국 사업장 찾아. 이제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관계와 관련해서도 어떤 요인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분명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술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도 반도체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면서 증시 흐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